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제가 정한 가성비 탑3 아파트 한 3군데 정도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8년식 1개, 2019년식 2개니까 3개 다 신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2군데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이니까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강서구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410세대고요. 바로 여긴데, 아니 여기가 무슨 한강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한강까지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강변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게 좀 어그로 같긴 한데, 하지만 제가 이 아파트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가격이 일단 너무 괜찮아요.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등촌역과 도보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여기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걸어가기 상당히 가깝고, 지하철 접근성도 괜찮은데 올림픽대로랑 굉장히 가까워요. 올림픽대로 이렇게 타시고 강남 쪽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그 올림픽대로 타고 쭉 타고 오면서 바로 이쪽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이 아파트 2019년 4월식이고 410세대예요. 24평으로 볼게요. 11억 5천, 10억 5천, 이거 1층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9층이 11억 8천.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급매가 있습니다. 백오동 10층인데 10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급매인데 5월 등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른 조건의 가격이 10억 7천입니다. 서울의 1군 브랜드면서 서울의 골드라인이죠. 지하철 9호선과 도보로 한 6분 거리고, 그리고 2019년식 신축 아파트. 그런데 가격이 24평이 10억 7천이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롯데캐슬 위너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2005년식이거든요. 연식 차이가 14년이 나요. 14년 차이 나는데, 물론 여기가 이제 1000세대가 좀 넘어가지고 세대수는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14년이나 차이 나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 보시면 24평형이 5층이 10억 5천이죠. 뭐 11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가 신축이에요. 당연히 이 아파트를 선택해야겠죠. 물론 가격이 저렴한데 이유가 있죠. 10억 7천으로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5월 말까지 등기 조건이고 세를 안고 사야 됩니다. 전세가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전세가도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11억 3천짜리나 뭐 이런 다른 매물들도 괜찮은 게 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전화하고 좀 임장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1억 5천짜리 이런 것도 괜찮네요. 내부가 조망권이 굉장히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24평형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전세가 한번 볼까요? 전세가는 한 7억 5천 정도, 7억에서 7억 5천 정도, 그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4평형까지 같이 봐볼게요. 34평형은 이제 13억 정도, 13억 5천.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34평형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겠죠. 14억에서 13억 5천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탑층에 13억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8층에 13억 5천. 대신에 13억 5천인데 가격 조정은 가능하고 즉시 입주 가능. 5월 31일 이내에 잔금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거예요.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6월 되기 전까지 5월 말까지는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6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내놓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팔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거나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6월 전에 매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세 한번 봐볼게요. 전세가 딸랑 하나 있는데 8억 3천, 뭐 8억 5천, 뭐 이렇게 매물이 딸랑 하나 있네요. 아무튼 가격적으로 보면 이 24평짜리 10억 7천 요 매물이 굉장히 괜찮네요. 구조는 타워형으로 좀 별로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매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큰 평수도 한번 봐볼까요? 38평은 지금 한 16억에 하나 나와있네요. 요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6억짜리는 이렇게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방이 4개 이렇게 돼있죠. 구조가 매우 좋습니다. 이 롯데캐슬 마에스트로의 장점은 한강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차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무엇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상권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이 목삼동에 깨비시장이라고 있어요. 깨비시장이라고 있는데 걸어서 조금만 가시면 걸어서 한 4분 정도? 거의 한 3, 4분이면 가요. 정말 가깝습니다. 목동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종류도 많고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제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거의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과일도 굉장히 싸고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목삼동 시장, 이 깨비 시장을 많이 이용해요. 할범 탕수육도 맛있고 떡볶이집 그리고 명동 칼국수 기타 등등 이렇게 맛있는 데가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파리바게트, 이삭 토스트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백다방 다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혼잡하긴 해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등촌역이죠. 이쪽에 상권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맛집도 있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출퇴근 시간에 미어 터집니다. 베스킨라빈스 주말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장사도 잘 됩니다. 이쪽에는. 자,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외관 이렇게 생겼어요.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평지는 아니에요. 여기 기부천학공원 보이시죠? 놀이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흙으로도 되어 있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파놨어요. 지하는 공영주차장이고 1층은 이렇게 놀이터입니다. 이 아파트가 완전한 평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심한 언덕은 아니고 충분히 걸어다닐만 해요. 괜찮습니다. 네, 정문이 여기입니다. 롯데캐슬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부동산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네,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세대수도 좀 적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좀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이렇게 담당해서 하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롯데캐슬 마에스트로랑 롯데캐슬 위너가 있는데 이 아파트 두 단지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초등학교가 상당히 멀다는 점이에요. 초등학교 배정이 등촌 초등학교인데 거리가 상당히 먼 편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10분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걸어서 이제 이 대로를 건너야 돼요. 걸어가지고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복잡스럽기도 하고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거 그거 빼고는 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코앞에 다이소랑 편의시설 다 있고 지하철역 가깝고요. 이 염창역이 급행노선인데 여기서 걸어서도 갈만해요. 저도 많이 걸어 가봤는데 한 12분 정도인데 남자 걸음 빠른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갈만해요. 물론 여기가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이런 곳이랑 좀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학원 가도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쪽이 굉장히 막히죠. 네. 아무튼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린 아파트는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한강변 서울의 신축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바로 마포죠. 마포 한강 아이파크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제가 망원역 근처에 이쪽에도 잠깐 살았었는데 살기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그 정도면 망원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는 이게 망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맛집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명한 망원시장 있죠. 망원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재래시장 망원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시장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망원시장이 바로 여기죠. 자, 봐볼게요. 자, 망원시장이 바로 이쪽이 시작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시장이 쭉 나와요. 네, 시장이 이렇게 있죠. 네, 시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호떡이랑 홍어 회무침을 굉장히 제가 좀 즐겨 사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 올 때도 쇼핑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마포 한강 아이파크는 망원시장도 가깝고 망리단길도 가깝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망원 한강공원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주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부채납공원이에요. 공원 생겨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이 이쪽에 변변한 공원이 없었는데 주말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좀만 올라가시면 바로 한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만 걸어가시면 바로 이쪽으로 요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한강이 보여요. 한강으로 바로 산책이나 운동하기 너무 좋죠. 자, 아파트가 참 굉장히 저층이에요. 이런 데는 최소한 30층 정도는 지어졌어야 되는데 세상에 용적률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지금 이렇게 공급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못 짓고 이렇게 난린데 이런 거라도 좀 30층 정도로 좀 높게 지어졌으면
솔직히 이런 데는 한 50층 지어줘도 괜찮은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를 높게 못 지은 이유가 이 뒤쪽에 이제 백년산이랑 안산 이런 산이 좀 막힌다고 이 아파트를 좀 용적률을 낮춰가지고 아파트를 좀 낮게 지었더라고요. 예. 참 우리나라가 참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파트가 6동인데 겨우 385세대밖에 안 돼요. 아, 이게 좀 단점이죠. 세대수가 좀 작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다의 그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가 있고요. 초등학교도 뭐 그렇게 한 8분 정도 거리긴 한데 뭐 그렇게 썩 가까운 그런 편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달릴만 하죠. 이런 한강변의 아파트가 장점이 물론 이 앞동, 103동, 102동, 101동이 이렇게 한강이 풀조망되는 것도 있는데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서 퇴근하고 집으로 갈 때 이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쏙 나와가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쭉 빠져가지고 볼까요? 이렇게 슝슝 달리다가 바로 이쪽으로 쏙 빠지면 돼요. 망원동 한강공원. 여기로 바로 쏙 빠지면은 네, 바로 집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가 나오죠. 뿅 나타나요. 쏙 빠지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 이용해서 퇴근하기 굉장히 좋아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물론 아파트 앞에 이렇게 망원 한강공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함공원이죠. 이렇게 잘 해놨어요. 굉장히. 이런데 산책하고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가 이제 월드컵 대교인가요? 이제 공사하고 있는 10년 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박원순 시장이 이 다리를 공사 진행을 빨리 안 시켜가지고 무슨 고대 이집트 뭐 피라미드 짓는 것도 아니고 10년은 넘게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10년 넘게 끌고 있어요. 시간은. 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참. 하여튼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예. 자, 가장 중요한 가격 한번 봐볼게요. 24평형 12억 5천에서 13억 정도, 12억 13억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 선택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강이 조망되는 그런 세대를 구입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103동, 102동, 101동 이렇게 풀 조망되는 곳이라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동이라도 한강 조망이 어느 정도 나오는 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6동에 지금 12억 13억에 나와 있는데요. 가격을 1억 올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한강 조망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돼 있어요. 한강이 살짝 조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05동 고층 한강뷰 되어 있는데 105동이면 여기죠. 남양이면 여기 같은데 과연 한강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방이든 뭐 어디든 한강이 좀 조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05동 한강뷰 13층 저층은 좀 의미가 없고요. 한강이 어느 정도 보이는 데를 찾으려면 한 13억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34평을 보겠습니다. 대략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네요. 102동 전면은 17억 5천이에요. 네, 가격이 좀 비싸죠. 어쨌든 이런 데는 가격적인 여력이 된다면 앞에 있는 동, 이 앞동을 사는 게 좋죠. 어쨌든 잘 찾아가지고 14억이나 15억 정도의 한강이 어느 정도 조망이 되는 그런 세대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2평은 24억, 25억 엄청 비싸네요. 역시 한강 풀조망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소형 평수랑 대형 평수랑 이렇게 평형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좋아요. 아무튼 한강변에 있는 가성비 탑3 아파트 두 번째는 마포 한강 아이파크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아파트는 바로 잠실입니다. 잠실. 바로 여기죠.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가 좋은 게 뭐냐면 한강도 가까운데 바로 옆에 제가 봤을 땐 서울에서 가장 예쁜 공원이에요. 서울에서 뭐 가장 큰 건 아니지만 정말 예쁜 공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 있고 왼쪽 편은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성내천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겠죠. 게다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네, 풍성초등학교, 풍성중학교, 풍락중학교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울 아산병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 중 하나예요. 서울 아산병원이랑 삼성병원. 아이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갈 때 차로 뭐 1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뭐 나이 많은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 사시면 이제 병원 가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남녀노소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신축이에요. 2019년 11월식이고요. 자, 한번 가격 한번 봐볼까요? 697세대고 25평 볼게요. 16억 5천에서 17억 그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 17억 정도. 여기도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성내천이 조망되는
이 앞동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16억 5천, 중층은 1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 추천, 한강 이용 편리, 3베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이 지금 3억에 120만 원이에요. 3억에 120만 원이니까 현금이 13억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웬만한 현금으로는 좀 쉽지가 않겠네요. 전세가 한번 봐볼까요? 전세가 지금 없는데 최근 거래된 게 요거죠. 최근 거래된 전세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이제 9억에 실거래가 9억 찍었어요. 전세 25평 전세가 한 9억 5천 정도까지, 2020 작년 10월이니까 지금은 더 비싸겠네요. 10억 넘겠어요 전세가.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가 약 10억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16억이니까 갭으로 한 6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1억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전세가 없으니까. 갭으로 한 투자금 한 5억 정도는, 5억 정도면 25평짜리 잠실에 있는 올림픽파크 아이파크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셔야겠죠. 31평 같은 경우는 19억 2천, 18억 뭐 그 정도 돼 있습니다. 34평형은 18억,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가격이 올라왔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 입주할 때 이제 프리미엄 막 붙었을 때 정말 사고 싶었었는데 너무 비싸니까 뭐 입맛만 다셨죠 저는. 참 이렇게 탐나는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18억에서 19억 정도 하죠. 이게 성내천을 건너면 이게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단지죠 여기도. 이 아파트가 지금 24평형이 18억 19억이에요. 여기는 2008년식이고 여기는 2019년식. 연식이 이제 11년 차이가 나죠. 보시면 여기 성내천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진정한 잠실이고 여기는 약간 애매한 잠실인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 34평 18억에 여기 살 거냐, 아니면 18억 주고 24평을 살 거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입지는 당연히 잠실 파크 프루지오가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 2호선은 바로 끼고 있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끼고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잠실 진주 아파트, 여기 재건축하죠. 이쪽에도. 지금 재건축 예정인데 이쪽 신축이 또 대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입지는 더욱더 좋아집니다. 게다가 여기 뭐 옆에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도 있고요. 뭐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도 가깝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랑 이제 한강도 가깝고, 지하철역까지 가깝고 너무 좋네요. 다만 이제 연식이 조금 2008년식이라서 조금 노후화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데는 작은 평수도 괜찮아요. 소형 평수 22평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매물도 하나밖에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긴 비싸요 사실. 참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쌌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작년 6월달 7월달 11억 7천 뭐 11억 4천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서울이 전부 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 3군데 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한 11억이 넘었죠. 그런데 한강변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4평이 13억에서 한 16억 정도, 특히 이제 잠실인데 16억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급지로 한번 갈아타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고 5월 말까지 잔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금매 나오는 거를 좀 봐가지고 미리 사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